용산 철도 정비창,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읽어주는 남자 아남입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댓글로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짧고 간결하게 설명과 제 의견 약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용산 철도 정비창은 약 51만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15만 4,300평 정도 되는 널찍한 부지입니다. 우리가 큰 땅을 비교할 때 하는 흔한 비교 존재가 있죠. 여의도와 축구장으로 비교해 볼게요. 여의도의 6분의 1 정도 면적이고요. 이건 좀 감이 안 와서 축구장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축구장의 71배, 이렇게도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냥 궁금하시면 드래곤시티에 있는 호텔 가셔서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 하플도 잘 다니시는 셀럽이 보고 계시다면 요새 뉴욕에서 핫한 허드슨 야드 있잖아요. 거기도 11만 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용산 정비창의 한 20% 정도입니다. 용산 정비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크기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 땅이 처음 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06년 철도 경영 정상화, 그러니까 코레일이 빛의 허닥이다가 어떻게 벗어날까를 논의하던 중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가칭으로 한강 르네상스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큰 꿈을 보여준 개념이었죠. 안 된 건 좀 아쉽긴 해요. 아무튼 그에 따라서 코레일이 사업자 공모에 나섰는데 그때 예상 사업액이 31조였어요. 지금 정비창 공시지가만 3조 정도, 주변 시세 반영하면 5조, 코레일 예상 판매가가 15조라고 하니까 저때 31조 가능했던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계획을 짜다 보니까 한강 앞에 있는 성량갑 아파트 때문에 이게 계획안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한강변에 현대나 동아, 성원 아파트 등등 서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서부 이천동 쪽에. 그래서 그쪽을 허물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서부 이천동을 포함한 통합개발 합의안을 약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듬해인 2008년에 서부 이천동 주민들의 약 56%의 동의를 받았지만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에 현수막을 걸고, 현수막 수준이 아니고 아예 도장을 했던 것 같아요. 도장을 해서 시위를 진행했었죠. 그러다 2013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계획이 좌초되었습니다. 그렇게 묵히고 묵혀 술밭으로 변해가던 정비창을 박원순 시장이 다시 불러서 깨웁니다. 2018년에 발표한 여의도 용산 개발 마스터 플랜이었는데요. 이때 여의도 집값도 함께 엄청 흔들렸었죠. 이게 18년이었네, 19년이 아니고. 아무튼 하지만 그 즈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흔들거리는 집값 때문에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게 됐었습니다. 히스토리는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가만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은 마음속으로 오세훈 전 시장의 계획을 약간 흠모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오세훈 시장이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를 짓자고 했을 때 반대 당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그걸 반대했지만 그 땅을 또 아름답게 시민에게 나눠줘서 주말 농장으로 운영하더니 어느 날 주변이 정리되더니 건물이 올라섰죠. 출퇴근이나 주말 때 터져나간 한강대교의 중간에 떡하니 뭔지 모를 건물이 들어섰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 용산 정비창에 정부가 임대주택 1만 세대를 때려박겠다고 8사 부동산 정책으로 발표를 해버리죠. 또 그 발표에 심도 있는 개발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표했고, 용산구청장마저도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한다고 8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어요. 서울시도 아마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기존 국제업무지구 계획에는 주택이 한 3,000에서 5,000 세대 정도 규모였는데 이렇게 만 세대씩 때려 넣으면 원래 가지려고 했던 도시의 기능이 완전 망가져 버리니까요. 반대할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나 보다 했는데 8월 말에 또 다른 기사가 납니다. 정비창 개발 사업을 대체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건지, 내용은 용산 정비창을 상업과 R&D를 복합해서 제2의 마곡으로 만들겠다. 마곡이 그렇게 좋은 모델인가요? 아무튼 코레일이랑 SH가 7대3으로 공동 개발을 했고, 코레일은 현물 출자, 그러니까 땅이 되겠죠. 그리고 SH는 기반시설 공사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올 3월에 이미 MOU를 맺었었대요. 그리고 올 12월에 실시 협약 예정이었고요.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21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 같대요. 가만히 있다가는 아마 본인들 하는 일이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돼서 언론에 뿌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21년에 구역 지정 및 실시 계획이 나오고 서울시 인허가 끝나면 22년, 23년 될 것 같고 토지 판매가 23년 즈음으로 예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SH 이전에 LH도 코레일에다 물밑 작업을 했었는데 투자금도 좀 안 맞고 이게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SH가 더 적합할 거라고 코레일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잘 듣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생각보다 앞단이 엄청 길었네요. 시작부터 현재까지 쭉 봤어요. 제 생각이 여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2020년 5월 20일부터 21년 5월 19일까지 정비창 근처에 개발할 만한 토지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미 묶어놨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택은 토지 18제곱미터 이상, 상가는 20제곱미터 이상 거래를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받은 주택 구매자가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도 약간 빈틈이 있는데요. 빌라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아무래도 한 땅에다가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집이 30평이어도 대지 지분은 18제곱미터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경매 낙찰, 경매권 해서도 제외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사실 저는 이 문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거기서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시장이 나왔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제대로 된 계획안, 원 계획안대로 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야 홀딩 해놓고 본인들 정권이 왔을 때 하려고 기다릴 수도 있겠죠. 모든 게 그 변수 다 그 자체인 거예요. 사실상 지자체를 중앙정부에서는 컨트롤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배째라하고 인허가를 안 내주면 손댈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인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듣다 보면 그래도 정파랑 이게 뭔 상관이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청년주택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었죠. 서울시 구청장 중에 한 분이 정당이 다르신 구청장 분이 계시는데 그 구에서는 청년주택 인허가도 받기가 어렵더라 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렇게 작은 일들도. 큰 일은 어떨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렇게 문제점 두 개를 말씀드렸고요. 한계점 아니면 개발 사업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제 의견 좀 첨언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용산 역사랑 주변 철로를 지하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상철이 생각보다 굉장히 구획을 나누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지상철 철로를 기점으로 양편의 개발 정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1호선 용산역부터 서울역까지 라인을 보시면 좀 그래요. 상대적으로 서측이 개발이 더디고 동측이 그나마 개발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동네 다녀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안 다녀보신 분들은 혹시 지나갈 일 있으시면 한번 눈여겨봐 보세요. 그 좌우로 동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른 편입니다. 숫자로 증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이니까요. 그렇게 철도를 지하화했으면 현재보다 많은 도로를 좀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강대교부터 삼각지까지는 항상 막히는 길이죠. 그 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큰 길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거기로만 몰리니까. 그 막히는 도로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새 컨디션 봐서는.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차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 갈 수 있게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차들이 여러 갈래로 돌다 보면 저 서쪽으로 용산 전자상가 쪽도 좀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 갈래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되면 또 하나 걱정은 상업시설들이 너무 신시가지로 다 몰려 들어가 버리지 않을까. 기존에 있던 주변 올드타운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고 올드타운은 다 배드타운으로 변동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말을 진짜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 결론. 저는 오래 걸릴 수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곳은 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이니까요. 그냥 제 얘기 들으시고 판단의 기준이 좀 서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일 뿐 정답이 아니니까 판단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